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 대부분이 여학생들인 것 같은데. 자, 간성미술관은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미술관 박물관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립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는 사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공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부라든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라든지, 혹은 뭐 경기도 같은 도라든지, 이런 도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립미술관, 즉, 어떻게 보면 그런 정부가 아닌 사립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기관이라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이 간성미술관은 1938년,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 때죠. 193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이에요. 어, 사실 1938년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이제 그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유산들, 뭐 도자기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자기 나라 일본으로 약탈해서 가져간다든지 뺏어가고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나 문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왜곡하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제 간송 선생님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독립을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독립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동안 많이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됐던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오롯이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연구를 위한 준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간송미술관, 그 당시에 이름 보화각이라고 했는데 그 미술관을 만드시고 그 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들 것들 아마 아시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계속 사용하셨을 이제 한글 한글의 원래 이름은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했거든요. 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만드신 다음에 1446년에 그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는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어, 지금까지 사실 간송이 1940년경에 그걸 찾아내서 소장하시기 전까지는 수백 년 동안 사실 후민정음 해례본이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좀 사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편회라고 하죠. 좀 안 좋게 설명을 하고 했었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이렇게 반박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한글은 우리의 훈민정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해례본을 찾아서 일본에 몰래 당시에는 이제 총독부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그 정부를 일본이 세웠던 건데 그 총독부를 통해서 이게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 총독부 몰래 그것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광복이 된 후에 독립을 한 후에 우리가 그걸 공개를 해서 우리나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한글에 대한 그런 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라든지 이런 일을 하셨던 것이 이제 간송 전용필 선생님이고 그 전용필 선생님이 하셨던 이런 우리 문화유산, 우리 문화, 우리 전통문화 사랑의 이런 활동의 가장 중심이었던 게 제 뒤에 보이는 그 간송미술관 보아각이에요. 어, 에디터께서 설명하셨듯이 최근에 올해 가을 9월 3일 날 대구에서도 대구광역시에서도 대구간송미술관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 거점으로서의 공간이 생겨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송이 하셨던 문화보고 문화를 사랑을 해서 우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신을 지키는 일을 어, 어떻게 해오셨고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가 아마 간송 미술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술관 혹은 박물관의 관장이라는 거는 미술관을 대표해서 여러분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죠? 그럼 교장 선생님처럼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간송미술관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관이 갈 방향, 그리고 이 미술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술관의 운영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선생님들이 여기 있어야 되고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죠.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걸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일을 총괄해서 하는 사람이 관장이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술관을 대외적으로 바깥쪽에 나갔을 때 그걸 대표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대로 미술관 박물관에는 이제 국립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 사립이 있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의 이제 관장님들은 공무원이죠. 사실은 연구직이라고 하는 학예직이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봐서 박물관에서 근무하시는 학예사 혹은 나중에 더 시험을 봐서 학예관이 되고, 거기에서 더 위로 쭉 올라가서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고 하죠. 경력을 쌓아 올려갖고서 어, 한 미술관을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제 그 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사립미술관 박물관도 역시 사실은 마찬가지이기도 한데요. 사립미술관 박물관은 이제 운영 주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이제 어, 삼성미술관 리움 포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동시에 뭐 아메리카 패시픽이라는 그 화장품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도 사실 미술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 이 미술관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학예사로서 학예관으로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 공부를 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해서 모셔와서 이제 관장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간송미술관을 만드신 이제 그 간송 전학필 선생님의 아드님이 있었고, 그 아드님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간송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돼요. 그래서 간송미술관의 이런 운영을 저도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관련을 하고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은 간성미술관이 가장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가장 깊숙이 관여되어 있던 사람이라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 간성미술관을 이끌고 있습니다.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이 하는 일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미술관 박물관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마 전시를 통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미술관 박물관의 그런 역할, 기능이라고 하면은 전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아니, 보존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전시라고 한다면은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시를 보러 오신 관람객분들, 어떤 관람객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그 전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그분들에게, 관람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바로 뒤에 있는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38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1971년부터 저희가 일반 그 관람객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건물은 1938년도에 만들어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보수 정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오랫동안 전시하기는 좀 많은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봄과 가을 한 달 반씩 전시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3개월 동안 전시를 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에는 전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9개월 동안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저희는 원래부터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학자 같은 분들을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일반인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간성 미술관에 있는 소장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그 간성 컬렉션, 간성 소장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은 하나의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연구가 필요해요. 저희가 봄과 가을로 어, 두 번 이렇게 전시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중순부터 12월 1일까지 사실 어제까지 가을 전시 정기 전시를 했었었는데 그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6개월 이상 반년 이상을 준비를 해야지 그 전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의 준비 기간 그리고 또 동시에 뭐 교육 같은 걸 한다든지 또는 저희 이제 소장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이제 그 진행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는 상설 전시를 또 기본으로 합니다. 상설 전시라는 거는 언제 오더라도 항상 열려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텐데요. 이 상설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저희가 이번에 9월 3일부터 또 역시 어제까지 12월 1일까지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을 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개관 전시를 했었어요. 이 개관전이 이제 3개월 동안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전시는 이제 큰 전시이기 때문에 대구 간송미술관 전체를 사용하는 전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월 중순에 다시 오픈할 때까지 한 달 반 동안 전체를 사용했던 이런 그 특별한 큰 전시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설로 전시할 부분, 그리고 이제 기획을 통해서 작지만 좀 특별한 전시를 할 그런 공간을 구분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간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이번 12월 동안 그다음에 1월 초까지 공사를 마치고 1월 중순서부터는 상설 전시 그리고 또 기획 전시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아요. 문화라는 거는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꽃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장미꽃이 하나 피어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튼튼한 줄기도 있어야 되고요. 이 줄기에는 또 무성한 잎이 있어서 광합성을 많이 해서 양분을 만들어야 되고, 뿌리가 굉장히 깊이 내려가서 깊은 뿌리에서는 이제 다양한 이런 광물질들, 미네랄들, 그다음에 풍부한 물을 이제 끌어올려야지 이제 아름답고 큰 꽃이 피어날 수가 있거든요. 문화라는 거는 사실 그런 것처럼 이 어떤 문화가 어떤 시기에 굉장히 그 화려하게 크게 아름답게 피어났다는 얘기는 그 꽃에 피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군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어서 또 전쟁이 있지 않아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과학도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문화라는 건데 그래서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문화유산 또 이제 문화재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만들었던 시기에 그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증거품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보국이라는 거는 문화를 통해서 나라의 정신을 지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의 역사를 정말 충실히 담고 있는 그런 증거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시기에서의 어떤 뭐 시대 정신이라든지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공부함으로 해서 이것에 관심을 갖고서 그것을 알고자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의 조상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보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 됐던 혹은 어떤 도자기가 됐건 책이 됐건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와 나하고의 관계를 맺는 것,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첫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음, 계속 살펴보고 뭐 전시를 통해서라든지 책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라도 알게 된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하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서 조금 더 근데 그중에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더 관심이 가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도자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림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아마 여러분들께 하실 수 있는 문화보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사 전공이라는 거를 아마 알게 돼서 그런가요?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저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사실은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쯤에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수학을 잘 못한다는 것. 그 수리에 대한 개념이 좀 약한 편이라서, 그럼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마침 그때 책을 하나 접하게 됐어요. 어, 에드워드 카라는 영국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이기도 하고 또 역사학자이기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을 썼어요. 1920년대인가 30년대에 썼던 책인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역사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영어 제목이 What is History니까 역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책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심오한 부분도 굉장히 깊은 내용도 나오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걸 통해서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가 선택하는 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 의미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아마 지금 얘기했던 대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에드워드 카라는 영국 학자가 쓴 그 책이 역사에 관심을 정말로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어, 유물 혹은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미술관이 있고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실 미술관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담혀 있는 것들은 아마 대부분 다 작품일 거예요. 근데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역사가 있기 훨씬 전에 기원전 한 20세기쯤에 만들어진 돌도끼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얘기하자면 공예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유물들, 뭐 고인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유물이라고 얘기하거나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기 맞는 것 같은데요. 간성미술관은 사실 이름은 미술관이지만 어, 법적인 지위라든지 그 성격은 박물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애정이라기보다는 간성미술관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의미가 큰 우선은 또 훈민정음 해례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한글의 원래 형태였던 훈민정음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를 이제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유네스코에서 이제 지정한 이제 세계 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한 국보이기도 한 그 문화유산이 아무래도 가장 어, 의미가 깊은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미술관 박물관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전시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많은 전시물들 중에서 어떤 의미가 됐건 어떠한 어, 관련이 됐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전시물들과 본인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전시를 볼 때 그런 이제 그 작품 혹은 유물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집으로 세 개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어떤 그림일까? 어떤 도자기일까? 어떤 작품일까?를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요거는 우리 집으로 가져가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 모양이 너무 좋아. 아니면 나는 이 색깔이 좋아. 아니면 나는 이 그림에 나는 고양이가 너무 이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꼭 봐야 할 어떤 작품, 혹은 이제 문화유산이라기보다는 내가 갔을 때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는 것.
아마 미술관 박물관을 찾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대구간송미술관 쪽을 먼저 얘기를 하게 거기가 이제 상설 전시관 하고요. 거기에는 간송달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간송달송은 뭐냐면은 간송 단어표 스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것이 지금 여기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어, 짧게 이렇게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간송의 보배, 나의 보배. 보배라는 건 보물이라는 뜻이죠.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부분이에요. 그 간송 미술관에 있는 이런 수많은 소작품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본인의 최애 작품, 최애 유물을 고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게 해서 작은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또 어, 이번 저희 전시 때 중간에 한글날이 있었거든요. 10월 9일이죠. 이 한글날을 또 연계를 해서 내가 쓰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어, 어린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본인의 단어로 이렇게 그 훈민정음의 용자라고 해서 그 훈민정음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한글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를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가 직접 써 내려가는 용자를 찾아내는 어떻게 한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선택한 단어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했어요. 모든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이겠죠? 인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어떤 분이 어디서 일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를 생각해서 이제 배치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러다 보면은 뭐 새롭게 아무래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또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모셔갖고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이 미술관 공간이 가야 될 방향이라는 건 결국은 아무래도 어떠한 기관도 다 제한이 되어 있는,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예산을 어디서 구해올 것인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 극복을 한다.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다 알고 또 느끼고 계시겠지만 혼자 살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고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같이 모아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대화를 나눠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공감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게 이제 미술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됐건 혹은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됐건 사람들과의 이런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일해 나가면서 아마 그런 어려움들이 극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 어린이 기자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살아계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뭐 말이 안 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누기도 할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어,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간송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더 그런 부분이, 네, 저희, 심지어는 이제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무거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을 계속 해 오면서, 어, 내가 할아버지였다면, 내가 간송이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까? 이런 방향으로 갈까? 이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보국이라는 이제 이 미술관이 나아갈 방향, 박물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하시고, 만들고 끌고 오셨던 분이 또 간성이시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제가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유물,
문화유산이라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그런 이 문화유산은 이제 지류라고 해서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책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굉장히 다양한 뭐 목재,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문화유산들은 다 각자 이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는 어, 상습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있어요. 상호환원습이 뭐냐면은 온도와 습도를 항상 똑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나 목재 유물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긴다든지 벌레가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너무 낮으면은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해져서 또 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유산들, 유물들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수장고라고 하는 특별한 어, 공간이 있어요. 창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심지어는 빛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봤겠지만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햇빛을 계속 받고 나면 색깔이 이렇게 바래진다든지 좀 흐려진다든지 이런 것들 아마 느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처럼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이런 뭐 호미자고 해례본 같은 건 얘기했지만은 또는 뭐 미인도 같은 그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만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세대 굉장히 많은 오랫동안 이것을 계속 쭉 유지해서 저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송미술관은 특히 우리나라 이런 사립이라든지 공립 이 모든 미술관 박물관 중에서도 이렇게 유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존을 위한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미술관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나 뭐 여러분 조금 위의 세대라고 해도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걸 통해서 사진도 사진이지만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굉장히 익숙하기도 해요. 그걸 이제 디지털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저희는 항상 더 많은 사람들, 더 다양한 사람들, 거기엔 당연히 여러분 같은 이제 어린이들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성미술관의 전시 기획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걸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전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라든지 그런 방식.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도 혹시 그 동대문 디자인, 서울에 있는 분들은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또 간성미술관이 또 우리의 문화유산을 가지고서 이런 미디어 전시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어, 이렇게 좀 새로운 방식으로라도 또 익숙한 유물이라도 좀 새롭게 조금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전시들을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발표드린 네. 거랑 아마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게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문화적인 IP를 더 흥미롭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향유라고 얘기하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박물관이 제가 꿈꾸는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떤 기분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 처음으로 맡았을 때를 아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연구소를 다니다가 처음으로 미술관에 와서 운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을 해왔구나. 그리고 굉장히 존경스럽다. 나도 이분들이 해왔던 일에 뒤지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옛날 문화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사실 저희가 올해 2024년 9월 3일 날 관성미술관이 오픈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3개월, 사실 날짜로 따지면은, 왜냐면 저희가 쉬는 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78일 정도 되는 기간에 어, 22만 명이랑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2018년에 대구미술관에서 조선회화 명품전이라는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구관성미술관을 만들기 전에 준비 과정에서의, 우리는 이제 마중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전시가 있기도 했었었는데, 그 전시에서 저희가 어떤 분들이 왔는지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했을 때 조금 놀라웠던 것이 한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계시는 분이 자기는 전시란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대구나 혹은 경상북도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미술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그림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또 동시에 이렇게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엔 또 놀라운 게 그 당시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한 80% 정도? 10명에 8명이었는데,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요, 대구, 경북에서 오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였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나머지 절반은 대구나 경북이 아닌 분, 이렇게 뭐 호남이라든지 뭐 아니면 경북이 아닌 뭐 경남, 뭐 부산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 충청도에 오신 분들이 절반이라는 얘기죠. 그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좋은 전시가 있다면, 좋은 컨텐츠, 좋은 의미가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오실 수가 있구나. 그런 분들이 또 대구에 와서 이런 대구 간송미술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또 대구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사실 여러분들 어린이 기자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지금도 행복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 즉 간성미술관이 하려고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질문을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분들이 전시를 좋아해 주시고 또 동시에 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MBTI 많이 하시죠? 많이 알고. 저는 사실 내가 할 때마다 MBTI를 다시 찾아봐야 되는 잘 기억을 못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E가 많으세요? I가 많으세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그 대문자 I거든요. 근데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E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을 일을 하는 게 되게 좀 힘들다기보다는 당황스러울 때인 것 같긴 한데 침착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뭐 저도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도 많이 하고요. 설명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예전에 저 같으면은 원래 타고났던 저 같으면은 아마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말이 막힌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굉장히 어렸을 때 되게 많았거든요. 원래 아이였으니까. 근데 어, 하다 보면은 경험이 더 쌓이고 경험이 쌓인다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두렵죠. 근데 알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는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꼭 없더라도 그 경험을 끌어올려서 자신감을 갖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몇 개의 전시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18년에 대구 미술관에서 했던 조선의 망풍장, 대구의 어떻게 보면 간성미술관을 소개하는 그런 전시였고,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는 어제 막을 내린 대구 간성미술관의 개관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시의 이름이 여세동포였어요. 어려운 한자어긴 한데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배 삼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뭐 대구경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함께 이렇게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즐기고 이렇게 감상을 하고 향유라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실현됐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나는 또 서울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있는 이제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저희가 또 지금 내년 4월까지 할 텐데, 디지털 미디어로 만든 이런 전시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언어라든지 설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유산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 재미있을 수 있는가, 흥미로울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드리는 그런 전시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특히 외국인 관광객분들 굉장히 좋아해 주시기, 외국 셀럽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문화유산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결과를 내고 있고 또 유도하고 있는 전시라서 그 세 개의 전시가 가장 지금으로서는 마음에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두 개의 단어겠죠? 감동하고 재미, 흥미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면 즐거우면 그리고 이거는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아니,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마음에 들어. 라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관련을 맺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감동이거든요. 이런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완성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간성미술관이라는 중요한 기관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간성미술관이 또 반석이라고 하죠. 이제 단단한 돌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그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건 결국에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더 알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더 제공하기도 하고 또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우리 간성미술관의 이런 많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유산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세대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예를 들자면은 간성미술관에는 이제 해원전시첩이라는 화첩이 있는데 그 안에는 18세기, 즉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 한복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무슨 걸그룹이나 이런 쪽의 아이돌들의 이런 뮤직비디오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그런 색상의 이런 한복들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 주고 있고요. 사실은 그 한복들이 그 화첩에 나오는 그러한 한복들이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내용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창작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그런 시절이 온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마 반성미술관이 반석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꽤 긴 시간, 거의 한 시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즐거웠습니다. 또 특히 정해진 질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자분들께서 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해주셔서 더 기뻤고요. 앞으로도
간송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재미를 계속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